도시 목포에서 만나는 보물 이야기. 오래된 목포 앞바다의 이야기.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바다에 숨겨져 있는 문화재, 수중 문화유산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항해 중 풍랑을 만나 수정되고만 배와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이 해양유물전시관의 주인공입니다. 오랜 세월 캄캄한 바다 밑에서 숨죽여 있던 유물들. 오랜 역사 속의 바다 이야기를 만납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큰 배지만 좀 부서져 있는 배가 전시되고 있거든요. 이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네, 이 배는 신안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700년 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이었는데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표류되어 아마도 고려 앞바다까지 쓸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배 이름을 신안선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중국과 일본을 오고 가던 무역선이었다는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크기만도 엄청나게 커요. 네, 보시기에는 침몰된 잔해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규모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약 34m 정도 되는 커다란 무역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제가 이런 공간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공간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목포에 한 군데가 있고 충청도 태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파선 실물을 전시한 곳은 현재로서는 목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형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네, 실물입니다. 오호, 실물을 이렇게 전시할 수가 있나요? 네, 바닷속에서 난파선을 건져 올리고 그 난파선을 보존 처리해서 일종의 치료를 해서 이렇게 전시로서 공유를 하는데요. 공개 전시를 하는데 그 기간만 해도 약 20여 년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안선도 94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잔해가 복원되기까지도 약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1323년 여름, 중국 경원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에 난파된 무역선 신안선. 1975년 신안군 증도면 방충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 올라오면서 수중 유물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심한 복원 작업 끝에 세상에 나온 보물선. 700여 년 전 바닷속에서 숨죽인 비밀이 이제야 풀려나왔습니다. 배에 실려있던 동전이나 중국 연호가 기록된 화물표 같이 항해 시기나 이동 경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었는데요. 도자기 2만여 점과 목재, 중국의 동전 등 무려 2만 5천여 점이 넘는 물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유물 전시장을 돌다 보니까 뭐 문교류도 있고 뭐 부엌에서 쓰는 용도도 있고 제사 용구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옆에 큰 화병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용도였을까요, 이 친구는? 네, 화가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꽃병이고요. 예, 당시에는 이러한 커다란 꽃병을 이렇게 장식하는 용도로도 쓰였고 실제 꽃을 꽂아서 공간을 또 장식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보다도 당시에 어떠한
이 배치나 가구 배치 이런 것이 더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무늬도 보니까 모란 네. 무늬처럼 이렇게 참 예쁘면서도 근사하게 새겨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랫부분은 연꽃으로 장식이 되었고요. 아, 예, 그 중간 부분에는 모란꽃으로 그 둘레를 전체를 이렇게 에어 감싸듯이 장식한 그런 꽃병인데요. 이 도자기는 중국의 용초녀라는 청자 그 생산지로 유명한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청자 화병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난파선에서 건져낸 이 유물들이 어찌 보면 당시에 최고급 네. 물건들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신안선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공예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국의 당시의 공예 기술, 특히 도자기 기술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고 인기 있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깨어난 중세 무역선. 신안선에 실려있던 실제 무역품들은 중국 도자기가 대부분이었고 고려 청자, 일본 칠기 그릇과 도자기처럼 다양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교한 무늬들로 장식된 청자류와 기품 있는 백자들, 공예품, 금속 유물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그 가치를 더합니다. 사람과 문화를 잇던 바닷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품 생산과 무역.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유물들. 그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네, 한국의 해양교류실이라는 전시실입니다. 한국의 해양교류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유물들이 발굴되어서 전시되는 공간이란 이야기인가요? 네, 바닷속에서 많은 그 다양한 국적의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바닷속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이곳 유물들은 좀 제 눈에 익숙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붓꽂이. 네, 네. 네, 그리고 또 오수나 이렇게 낮잠자기 좀 벽의 형태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좀 익숙하다 싶었는데 우리 문물 실어 날랐던 교역선들이 그곳에 실었던 유물들이 이곳에 있는 거군요. 그럼. 네, 각지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을 바닷길로 운송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날에는 뭐 고속도로도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바닷길로 물류들을 많이 운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은 그런 흔적의 증거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역선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어떤 물산이나 또 그 당시의 문화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닷길로는 물건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또 특산품 그리고 사람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통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바닷길을 통해 읽어온 해양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곳. 해양교류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해양 유물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해상 운송과 관련된 자료들부터 과거 선원들이 사용한 도구들, 바다에서 꺼낸 각종 도자기, 청자 운반선이었던 완도선 등 다양한 해양 문화재를 만납니다.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